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통합과학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선생님이 세 번째로 온라인에서 만나는 즐거운 과학 시간이에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까지 선생님이 여러분과 대면 수업을 할 때 우리 1단원 내용을 모두 수업했습니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우리 교과서로 114페이지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수업을 해볼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오늘은 그 지구 시스템 중에서 첫 번째 지구 시스템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구 시스템은 태양계라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이면서 그 자체로 수많은 생명체를 포함하는 시스템임을 추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를 분석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과 함께 학습 목표를 읽어보았는데 시스템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선생님, 도대체 이 시스템이 뭔가요? 자, 이건 무엇이냐면, 시스템이란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초록창에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초록창에 도움을 받아 시스템의 정의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시스템이라는 건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련 요소를 어떤 법칙에 따라서 조합한 집합체를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떤 요소들이 모여서 어떤 법칙에 따라서 조합된 어떠한 집합,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올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지구 시스템, 지구 자체는요, 또 다른 어떠한 시스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요 태양계예요. 자, 태양계는요,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행성과 위성, 소행성 등의 여러 천체가 태양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일정한 궤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 돌고 있는 그것을 바로 우리가 태양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계는요, 태양을 중심으로 한 역학적인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태양이 중심에 있고 그 태양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 표시해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데 우리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들, 어떤 행성들이 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자, 태양이랑 가장 가까운 행성 뭐죠? 수성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금성, 그 다음에 지구, 그리고 화성, 목성, 토성, 또 뭐가 있죠?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행성들과 그리고 그 행성 주변을 도는 위성, 지구에는 달이 있겠죠? 그리고 소행성, 이 소행성은 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돌고 있어요. 소행성들을 형성하고 많이 돌고 있는데, 자, 요 소행성 등등 이런 여러 천체들이 태양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태양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지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이 지구는요, 우리들,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랑 그리고 여러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 됩니다. 하나의 집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권역들, 모든 구성 요소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지구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걸 지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지구 시스템을 이루는 요소에는 직권과 수권, 기권, 생물권, 그리고 외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직권은 땅, 수권은 물, 기권은 대기, 생물권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요 외권은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 밖의 우주, 천체 모두를 외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선생님 여러분 수업 다 끝나고 나서 한 5분 정도 시간을 주면서 교과서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를 한 번씩 읽어보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들 읽어보고 오셨죠?
자, 혹시나 요 페이지를 아직 읽어보지 못하고 선생님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지금 바로 선생님 영상을 잠시 멈춰두고 118페이지, 119페이지를 좀 꼼꼼히 한번 읽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알아야지 요 내용에 덧붙여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까지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118, 119페이지를 읽으셔야 선생님 수업을 조금 더 쉽게 들으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다 읽고 오셨죠? 네,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자,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의 요 지구 시스템을 이루는 요소인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등등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 자세히 나와 있었을 거예요. 자,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마저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지구의 반지름은요. 일단 우리 지구 시스템에 대한 설명부터 조금 더 마저 해보면 지구의 반지름은 약 6,400km 정도 되고요. 그럼 지름은요? 12,800km가 되겠죠. 굉장히 큰 우리 지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수권 대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는 해양의 평균 수심은 약 5km 정도. 해수, 바다 표면으로부터 수심, 깊이가 약 5km가 평균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권을 이루는 기체의 분자들은요, 대부분 30km 이내 상공에 존재를 하게 돼요. 대기권 중에서도 조금 더 지표 부근에 더 많이 기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요, 선생님? 중력이 지표 부근이 세기 때문에 기체 입자들이 많이 붙잡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체가 주로 분포하는 곳은 어디예요? 기권과 지표 부근과 수권에 걸쳐서 넓은 지역에 생명체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명체가 사는 곳들이 다 생물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구 시스템 자체가요, 태양계의 한 구성 요소가 된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앞선 PPT 영상에서 설명을 했었고요. 앞선 PPT 화면에서 설명을 했었고요. 이때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으로 또 작용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들, 각 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보다 이 PPT에 있는 내용이 조금 더 훨씬 내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이 영상과 함께 강의를 2개를 올렸을 텐데, 하나는 이 영상 강의, 그리고 또 다른 강의 있죠. 그 강의에 있는 요 PPT 파일을 꼭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없는 추가적인 내용까지도, 선생님이 지금 수업한 내용까지도 꼭 잘 적어 놓으시고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첫 번째 요소, 기권이에요. 자, 기권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대기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기권은요, 지구를 덮고 있는 약 1000km 두께의 대기층을 우리가 기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기권은요, 또 4개의 층으로 다시 나뉘게 되는데요. 어떻게 나눴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4개의 층 어떻게 나눠지나 봤더니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이때 대륙권 같은 경우에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쭉 아래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는 곳을 대륙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성층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다가 쭉 다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해요. 자, 그 다음 다시 중간권으로 가게 되면 또 다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첫 번째 층인 대륙권과 비슷하죠. 자, 그리고 나서 열권으로 올라가게 되면 높이 올라갈수록 이제는 기온이 상승하게 돼요. 자,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느냐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기온 분포로다가 우리가 기권을 총 4개의 층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각 층의 특징들 조금 자세히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대륙권 같은 경우에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게 되면요, 아래쪽에는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아래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차가워진다 라고 했어요. 자,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가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의 밀도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밀도는 빽빽한 정도예요. 우리 쉽게 간단히만 조금 이해를 해봅시다. 자, 따뜻한 공기, 다시 말해서 여긴 더운 공기고요, 차가운 공기, 찬 공기예요. 여러분 더울 때랑 추울 때랑 어떨 때 더 친구랑 딱 붙어있죠? 맞아요. 추울 때 친구들이랑 훨씬 더 따닥따닥 잘 붙어있게 됐죠. 더우면은 누가 옆에 오면 막 짜증나고 너 저기로 좀 떨어져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이 밀도는 조금 어렵게 말하면 단위 부피당 가지고 있는 단위 질량이고요. 쉽게 말하면 어떠한 공간에 얼마큼 빽빽한지, 얼마큼 여유로운지가 이 밀도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2개 그렸어요. 1번과 2번 중에 밀도가 더 높은 건 2번이 되겠죠. 더 빽빽하게 입자들이 있으니까. 그쵸? 마찬가지로 더운 공기에서는 더워 좀 떨어져 하면서 기체 입자들이 서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추운 곳에서는 추우니까 우리 좀 모여있자 기체 입자들이 서로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밀도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좋아요. 자, 밀도가 큰 공기는 더 무거워요. 더 빽빽히 모여 있으니까 훨씬 더 무겁겠죠. 그래서 찬 공기는 나 무거워 아래로 내려갈래 하고 아래로 내려가고 싶어 하고, 따뜻한 공기는 나 너무 가벼운데 위로 올라갈래 하고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왔다 갔다 이동하려고 하는 걸 우리는 대류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런 대류 현상을 통해서 공기가 위아래로 이동을 하면서 수증기가 서로 모여서 뭉쳐지거나 아니면 수증기가 서로 떨어지면서 날씨를 맑게 만드는 등등 기상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구름이라던가 비라던가 눈 등등이 오게 되는 기상현상이 발생하는 그 층, 그걸 바로 대륙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표면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층입니다.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성층권이라는 권이 존재를 하는데요. 자, 이 성층권에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은 첫 번째, 높이 약 20에서 30km의 오존층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이 오존층은 뭐예요? 오존층은 오존이 모여있는 층이에요. 말 그대로 오존이 모여있는 층인데, 이것도 그냥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내용. 오존층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저 위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막 받아요. 에너지를 받는데 그 태양 중에 있는 어떤 자외선이 성층권에 있는 요 산소랑 만나게 되면 이 산소를 반으로 쪼개게 됩니다. 산소를 하나씩 쪼개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쪼개진 산소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산소에게 갖다 붙어요. 그래서 오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존이 많이 모여있는 층을 우리는 오존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오존층은 어떤 일을 하느냐? 태양에서부터 오는 자외선을 막아줍니다. 자외선만 흡수해서 다시 방출을 해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외선이 가진 에너지들이 위로 막 방출이 되면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설명,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한다, 오존층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 라는 설명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아래쪽은 차가운 공기가 있고 위쪽은 따뜻한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들이 서로 이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무거운 차가운 공기가 아래에 있고 가벼운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으니까 서로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래서 대류가 발생하지 않아서 굉장히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성층권의 특징이었고요. 다음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자, 중간권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이 성층권에서 받은 에너지가 점점 다시 식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이번엔 기온이 하강하게 돼서 똑같이 찬 공기가 위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 있으니까 서로 왔다 갔다 대류는 발생을 하는데 중요한 건 자, 수증기가 여기에는 거의 없어요. 수증기가 왜 없냐? 자, 수증기처럼 이렇게 무거운 애들은요. 우리 중력에 의해서 여기 대류권에서만 많이 분포를 하지 중간권으로 가면 갈수록 수증기가 엄청 줄어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가 없어서 구름도 만들어지지 않고 비나 눈이 오기도 힘든 기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위층인 열권 같은 경우에는요. 높이가 엄청 높은 높이 한 1000km까지가 쭉 열권에 포함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열권은요. 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태양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점점 기온이 상승하게 되고요. 공기는 지표 부근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공기가 굉장히 희박한 상태의 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매우 희박해서요. 태양이 뜨는 낮에는 굉장히 온도가 높고 태양이 지는 밤에는 굉장히 온도가 낮아지는 밤낮의 기온차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고위도 상공에서는요. 이 기체 대기 입자들이랑 그리고 태양에서부터 오는 그 입자들이 충돌해서 오로라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기권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요 4개의 층 특징들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기권의 특징들은 알아봤고 우리 한 가지만 더 알아봅시다. 기권의 역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권은 도대체 우리 지구의 이 지구 시스템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기권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자, 기권 중에 기체 중에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증기는요. 온실 효과라는 걸 일으키게 됩니다. 온실이 뭐죠? 온실, 비닐하우스. 우리 식물들을 겨울에도 따뜻하게 키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따뜻한 그런 내부예요. 그 효과를 우리 지구에 똑같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랑 수증기가 우리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서 지구를 따뜻하게 보온해주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기권의 역할이고요. 자, 두 번째, 오존층이 우리 아까 오존층에 대해서 배웠죠? 이 오존층이요. 지표에 도달하는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해주게 돼요. 자,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선택적 흡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냥 우리는 지금은 자외선을 차단해준다, 막아준다 정도만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권의 역할로는요. 유성체가 지표면에 직접 충돌하는 것을 막아줘요. 유성체라는 거는요. 저 멀리 우주를 떠다니고 있는 어떤 이제 우주의 먼지 덩어리들, 돌 덩어리들 이런 우주를 흘러다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유성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유성체의 궤도가 지구를 통과하는 궤도일 경우에는 지구로 유성체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유성체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기권을 이루고 있는 여러 대기 기체 입자들과 막 마찰을 일으켜서 타게 돼요. 자,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유성, 별똥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별똥별이 지표면에 직접 충돌하기 전에 대기와 마찰로 인해서 다 타서 없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유성체가 지표면에 직접 충돌하는 걸 막아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런 자외선이나 유성체의 충돌을 막아주는 것처럼 지상의 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죠. 호흡이랑 광합성에 필요한 산소, 이산화탄소를 제공을 해서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게, 식물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론 기상현상, 우리 아까 전에 기상현상 어느 권에서 발생한댔죠? 맞아요. 대류권에서 기상현상을 일으키고요. 또 바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표를 풍화 침식, 변화시키게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권의 역할. 여러분들 요 기권의 역할 6가지 꼭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은 직권인데요. 직권은 쉽게 생각해서 땅이에요. 그쵸? 요 땅은요, 암석이랑 그리고 흙으로 이루어진 지표와 그리고 지구 내부를 전체 다 포함하는 그 권역을 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직권도 층상 구조가 있는데요. 구성 성분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우리가 지금 땅을 딛고 서 있는 이곳을 지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돌, 암석으로 된 지구의 겉부분이다, 고체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지각은요, 다시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구분을 하는데 요거는 조금 뒤쪽에 가서 선생님이 다시 비교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 지각은 비교적 그래도 가벼운 규산염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규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SiO4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규산염 물질로 그냥 구성이 되어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멘틀이 나옵니다. 멘틀은요, 지각 아래에 있는데 이 멘틀의 일부는 유동성이 있는 고체 상태예요. 약간 젤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체지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대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대류 우리 아까 전에 배웠죠? 차가운 건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러고 따뜻한 건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왜? 밀도 차이 때문에. 그로 인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순환하려고 하는 걸 대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대류가 멘틀에서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직권은요,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직권 전체 중에 부피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지구의 핵이 나오는데요. 이 핵은요, 또 저기 상태에 따라서 액체인지 고체인지에 따라 외핵과 내핵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외핵은 액체 상태이고 내핵은 고체 상태라는 거, 이런 건 다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 지진파 분석은 아마 여러분들 2학년 되면 지구과학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핵은요, 철 그리고 니켈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굉장히 큰 밀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때 외핵에서는요,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철과 니켈의 대류가 일어나서 지구 자기장을 형성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자기장은 뒷부분에서도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 봅시다. 이 직권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 선생님이 방금 지각, 멘틀, 그리고 외핵, 내핵 이렇게 구분된 걸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새로운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이 암석권이라는 개념인데, 이건 무엇이냐? 이 암석권은요, 지각과 그리고 상부 멘틀 일부를 포함하는 두께 100km 내외의 암권을 우리가 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유동성 있는 멘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유동성 있는 부분은 요 아래에 있는 연약권이라는 곳이고요. 우리는 그 위쪽에 있는 암석으로만 이루어진 요 암석권을 조금 더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를 포함하는 두께 100km 내외의 암권, 돌로 이루어진 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판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또 구분이 되는데, 이때 대륙지각은 두께가 좀 두꺼워요. 약 35km 정도의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해양지각은 두께 약 5km의 조금 비교적 얇은 지각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도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구성하고 있는 자, 그리고 밀도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구성하고 있는 요 암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대륙지각 같은 경우에는 화강암으로, 해양지각 같은 경우에는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화강암질 암석의 평균 밀도가 약 2.7g 세제곱센티미터, 다음 현무암질 암석의 평균 밀도가 약 3.0g 세제곱센티미터로 해양지각의 밀도가 조금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직권도 마찬가지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직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겠죠? 자, 이 직권은요,
첫 번째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로 방출을 하게 돼서 우리 지구의 기온을 유지시켜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태양 에너지고 지구 에너지예요. 그랬을 때 이 복사라는 거는 우리 열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뭐 복사, 전도, 대류 막 등등등 여러 이제 열 전도 방식 중에서 열 전달 방식 중에서 복사라는 방식이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태양에서부터 오는 요 에너지를 땅, 직권이죠. 직권이 흡수하게 되고 그거를 다시 지구 복사 에너지로 방출해서 우리 지구의 기온이 따뜻해지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 물질을 공급하고 서식처를 제공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형이나 대륙과 해양의 분포 같은 경우는 해수의 흐름 그리고 대기의 순환에 영향을 주는 이제 상호작용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상호작용에 대한 건 그 다음 단원에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요 정도 지형이랑 대륙과 해양 분포가 해수의 흐름과 대기의 순환에 영향을 준다 정도만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화산활동이 일어날 경우에 이때 방출된 물질이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산재가 엄청 많이 나와서 대기권을 덮어가지고 지구의 기온을 낮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표의 풍화, 침식 작용과 해저의 화산활동으로 이 수권에 공급된 물질들이 염류의 근원이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직권의 역할 5가지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반 했어요, 여러분. 나머지 반 봅시다. 자, 수권 같은 경우에는요, 지표에 물이 존재하는 이 모든 영역을 우리가 수권, 물 숫자 써서 수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수권은요, 다시 해수와 담수로 구분이 됩니다. 바닷물과 육지의 물로 구분이 되는데, 이 담수에는 빙하나 지하수, 호수, 강 등등이 포함이 돼요. 자, 이때 해수가 담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이 표 한번 보시면 해수가 97.3%로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를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때 해수가 대부분 차지하고 육수 중에서는 그 중에서도 빙하가 가장 많다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선생님, 빙하는 바다에 떠 있으니까 해수 아닌가요? 아니에요. 빙하는요, 바닷물이 얼기 시작하면서 그때 바닷물에 있던 염류들이 다 빠지고 순수한 물만 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빙하를 육수에 포함을 시키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해수가 육수보다 더 많고 이때 육수는 빙하가 가장 많이 차지하면서 그 다음으론 지하수, 강, 호수 등등으로 구분이 되게 된다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해수도 층상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해수의 층상 구조는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로 구분이 되게 되고요. 우리 아까 전에 기권과 조금 다시 잘 구분을 해보면 기권 같은 경우에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그리고 해수의 층상 구조는 해수는 해수면으로부터 점점 깊어지는 이 깊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로 구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누느냐? 혼합층과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때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해수면에 가까운 해수면에 가까운 부분을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혼합층은요, 정말 직방으로 태양빛을 받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수온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나 해수면 위를 부는 바람에 의해서 깊이에 따른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 바람이 혼합층을 섞어주니까. 그리고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혼합층을 더 많이 섞어주니까 두께가 두꺼워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심해층부터 볼게요, 얘들아.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 이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못하는 아주 깊은 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온이 엄청 낮게 나타나고요. 계절 그리고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서 굉장히 그냥 차가운, 아주 깊숙이 있는 차가운 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수온약층이 나오는데요. 이 수온약층은요,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엄청난 온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쵸? 그래서 이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 혼합층의 이 따뜻한 부분부터 심해층의 이 차가운 부분까지 급속도로 온도가 낮아지는 이 부분을 수온약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봐봐, 얘들아. 이 수온약층의 윗부분은 온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물들이 있을 거고, 이 깊은 심해층과 가까운 쪽일수록 온도는 차가워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가벼운 물들은 위에 있고 차가운 무거운 물들은 아래에 있어서 이 물들이 서로 위아래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정한 층이 돼요. 그래서 해수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연직운동이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써져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안정한 층이 가운데 딱 버티고 있어서 혼합층과 심해층으로부터의 물질 교환이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층이다. 자,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해주는 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권의 역할도 3가지 정도만 알아둘게요. 첫 번째, 태양 에너지를 저장해서 지구 온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아까 직권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직권 같은 경우엔 다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내보냈지만 수권은 저장을 한다는 거. 두 번째,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지형을 변화시키게 되고요. 우리 바닷물, 파도에 의해서 막 깎이잖아, 지형이. 그리고 흡수한 태양 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위도 지역, 더운 곳, 적도 부근 같은 경우에는요, 뜨거워진 이런 바닷물을 가지고 고위도 쪽으로 자꾸 해수가 흘러가요. 그런 걸 우리가 해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지구과학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 물 같은 거, 바닷물을 공급하게 되고요. 서식처를 또 제공하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우리 물 없으면 못 살잖아. 그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생물권 한번 봅시다. 이 생물권은요, 지구에 사는 생물, 그리고 이 생물이 서식하는 영역 전부 다 포함해서 생물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생물들만 따로 어느 권에서 모여 사는 게 아니고 직권에도, 기권에도, 수권에도 다 생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권역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물권의 범위가 넓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권이나 기권, 수권이 모두 형성된 다음에 생물체가 생겼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형성됐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특히 태양계 행성 중에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 중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은 우리 지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양계 행성 중에 지구에만 있는 특징이다 라는 거 꼭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추후에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해서 우리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요. 그냥 간단히 말로만 설명하면 별에서부터의 거리에서 어떤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또 물이 존재하고 대기가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그 지역, 그 범위를 우리가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데, 우리 태양계에서는 태양으로부터 딱 지구 거리에 있는 요 행성, 우리 지구가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생명 가능 지대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생물권의 역할은 무엇이냐? 지표면을 변화시키고 대기 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표면을 기어다니면서 막 흙을 먹고 다시 응아를 하는 지렁이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받아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을 하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대기 조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요런 생물권의 역할까지 우리 모두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지금까지 어떤 데 알아봤죠? 기권 알아봤고요. 직권 알아봤고요. 수권 알아봤고, 그리고 지금 생물권까지 알아봤는데, 선생님이 맨 처음에 권이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무슨 권인지 기억나요? 네, 맞아요. 외권입니다.
자, 이 외권은요. 한번 볼게요. 자, 이 외권은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기권보다도 더 밖에 있는 요 우주 공간을 우리가 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외권에는 태양계의 천체부터 시작해서 미안해요. 오타가 났네. 태양계 천체 밑입니다. 자, 태양계의 천체뿐만 아니라 태양계 바깥에 있는 은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걸 우리가 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외권은요, 지구와의 물질 교환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힘들게 엄청 큰 유성체가 지구를 통과했을 때 우리 지구의 운석으로 조그맣게 떨어지는 것 정도, 그 정도의 물질 교환밖에 없고요. 에너지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엄청나게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왔다 갔다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 외권의 역할은 좀 살펴볼게요. 외권의 역할은요, 태양에서부터 오는, 태양 에너지, 그 외권이죠. 결국 지구 밖에 있는 태양에서부터 오니까 이 외권에서부터 오는 태양 에너지가 식물의 광합성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대기와 해수를 순환시켜주고 하면서 우리 지구에 엄청나게 많은 태양 에너지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외핵으로 인해 형성된 지구 자기장. 이 지구 자기장은 결국 외권의 영역이에요. 지구 대기보다도 더 넓게 분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전에 직권에서 배웠잖아요. 외핵에 있는 철과 니켈이 막 유동하면서 움직이면서 우리 지구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 형성된 이 지구 자기장이 우주선이라던가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해서 지구 생명체를 보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주선은 요 접시 모양, 이 원반 모양 우주선 아니고요. 우주선 잘 그렸다, 그치? 이 우주선이 아니고,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우주선은 우주에서 지구로 쏟아지는 매우 높은 에너지의 입자나 방사선 같은 걸 우리가 우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매우 높은 에너지의 입자, 방사선, 그리고 태양풍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표면과 대기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양성자, 전자 등등 전기를 띠고 있는 요 대전 입자들이 우리 지구로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사람이라던가 생물체에 닿게 되면 엄청난 고에너지의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요 지구 자기장에서 막아줘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보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수업 내용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복습해온 디딤자료 내용과 그에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까지 다 수업을 해봤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도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를 여러분들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결석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지금 듣는 대로 바로 구글 시트에다가 답변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저번에 했던 것처럼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문제는 2개예요. 첫 번째,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들.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막 얘기해줬죠? 태양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수성부터 해서 쭉쭉쭉쭉쭉쭉 해왕성까지 해가지고 요 행성들의 이름들을 쭉 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답 수성 땡땡땡땡땡땡 해왕성이고, 자, 2번째, 지구 시스템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우리 방금 전에 봤던 5가지 권역들이 있었죠. 그 권역들 땡땡땡땡땡땡 5개 적어서 저번에 했던 것처럼 구글 시트에다가 답을 주시면 되는데요. 요거 입력 안 하면 결석 처리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수업 끝나는 대로 바로 가서 답 다루시면 됩니다. 2번째 강의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자, 그래서 답변 예시처럼 이제 자기 반 시트 들어가서 1번의 답은 뭐뭐뭐이고 2번의 답은 뭐뭐뭐입니다. 이렇게 꼭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을 듣다가 모르는 점 또는 과제를 하다 모르겠는 점이 있으면 선생님이 실시간 카톡방 링크도 그 다음 강의에다가 같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링크 클릭하면 바로 실시간 카톡방 들어가지니까 비밀번호 1004 치고 들어와서 학번 이름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별명 같은 걸로 들어와서 귀요미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혼낼 거예요. 귀요미가 누군지 나는 모르니까 여러분 전부 다 귀요미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번 뭐 10 몇 반, 뭐 몇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 딱 적고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또는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하나요? 질문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바로바로 답변을 해줄 거니까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꼭 실시간 카톡방 링크 그리고 구글 시트 링크 차고 들어가서 과제 입력해 주세요. 이거 안 하면 결석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시험 범위 한 번만 더 안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 반 반장을 통해서 통합과학 시험 범위 다 안내를 했는데요. 혹시나 모르는 친구들, 혹시나 아직 못 들은 친구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강의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자, 통합과학 시험 범위는요. 일단 1단원 전체예요.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해가지고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물질의 기원, 그리고 쌤 말고 다른 통합과학 쌤이랑 수업했던 원소의 주기성과 화학결합과 물질의 형성, 요 부분이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오늘 선생님과 수업한 내용인 4단원 지구 시스템에서 지구 시스템과 상호작용과 이거에 관련된 문제까지 해서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로 따지면 14페이지부터 57페이지, 그리고 334페이지, 이거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과학자 카드 있죠? 이것도 시험에 낼 거야. 그리고 넘어가서 지구 시스템에서 교과서 114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랑 요거 관련된 문제가 있는 요 파트까지 전부 다 시험 범위 들어간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요거 지금까지 했던 온라인으로 했던 수업들 영상 링크도 마찬가지로 다음 강의에다가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링크 잘 저장해 두셔서 시험 전에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고요. 다들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러분들 얼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는 시간에도 많이 질문해 주시고요. 시간 되면 어떻게 관련 문제라도 조금 더 준비해서 풀 수 있는 시간까지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조금 수업 내용이 길었을 텐데 그래도 지치지 않고 잘 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실제로 얼굴 한번 보면서 또 마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안녕!